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주라기 월드 리버스 자이언트 스래셔 에오트리케라톱스 피규어를 리뷰하려 해요. 아직 한국을 제외하고 그리 많은 국가에서 리버스 피규어들이 풀린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토이저러스에서 찍었던 사진들도 의외로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 가끔 저를 한국이 아니라 싱가포르라고 표현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무튼 오늘 준비한 피규어는 과연 영화에서 새롭게 등장할 뿔공룡이 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마텔의 새로운 피규어에 불과할지 조금 궁금한 그런 공룡입니다. 지금까지 마텔의 뿔공룡은 꽤나 여러 다양하게 발매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주라기 월드 리버스 라인업 제품들은 일단 전체적으로 모두 새로운 조형이 사용된 것 같고 에오트리케라톱스도 마트 선반 위에 놓여있는 모습이 꽤나 인상 깊어서 구매를 하게 됐답니다. 자이언트 스래셔 에오트리케라톱스 역시 골판지 박스에 담긴 것은 여느 마텔 제품과 다를 것이 없지만 디자인은 한번 짚고 가야겠죠.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답게 박스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으니까요. 우선 가장 저쪽부터 주라기 월드 리버스 로고, 제품과 공룡 이름, 그리고 숲을 속에 숨어있는 스피노사우루스의 모습까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리뷰했었던 테일 스래셔 스피노사우루스 포장과 형태는 비슷하죠. 대신 뒷배경의 석양질 하늘을 좀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고 좌측 상단의 공룡의 액션 기믹을 맛보기로 살짝 엿볼 수도 있습니다. 박스의 뒷면에는 다시 한번 제품의 전체적인 이미지와 함께 액션 기믹을 설명하는 사진이 있는데 뭔가 좀 신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이번 웨이브로 함께 발매된 피규어 티라노티탄의 사진까지 새겨졌답니다. 해당 제품도 함께 발매된 것이 확인됐는데 역시나 해당 제품보다는 에오트리케라톱스 피규어가 더 끌렸기에 티라노티탄 피규어는 나중에 구매를 할 것 같네요. 박스에서 꺼낸 에오트리케라톱스의 전진철입니다. 주라기 월드 리버스 제품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조형들이 채택됐기 때문에 역시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뿔공룡의 외형, 그리고 도색 역시 프릴에 놓여진 다양한 색감과 함께 몸통의 특이한 형태의 무늬, 아주 그냥 이목이 제대로 집중됩니다. 마텔 뿔공룡 피규어들 중 하나같이 아쉬웠던 부분은 자세, 특히나 고개를 하나같이 땅 아래로 쳐박고 있는 모습, 설령 관절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목을 위로 치켜 세울 뿐, 아니 머리를 위로 치켜 세울 뿐, 애초에 자세 자체가 머리를 치켜 세우지 않는 점이 참 별로였다 생각했는데 에오트리케라톱스는 꼬리부터 목까지 향할수록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에오트리케라톱스를 구석구석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역시나 새로운 조형의 머리 두상과 함께 굉장히 선명한 피부 질감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선명한 피부 표현이라 함은 파충류의 비늘 같은 부분들만 적용되기 마련인데 에오트리케라톱스는 주둥이의 앞쪽 부분, 비늘이라기보다는 거친 피부 질감 표현 같은 부분도 선명하게 잘 표현됐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부리 부분과 코 부분에 붙어있는 뿔 도색이 생략됐다는 것, 눈 위에 솟아난 두 개의 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무리됐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공룡의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도색됐습니다. 동공의 위치라든지 크기 때문일까요? 온화한 표정이라기보다는 금방이라도 썩나서 달려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눈 위에 솟아오른 두 개의 거대한 뿔, 우선 오프화이트 색상으로 도색됐고 갈라진 것 같은 질감 표현까지 구석구석 표현됐습니다. 길이는 꽤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길고요. 앞이 아니라 위를 향해 날카롭게 솟아올랐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재질은 꽤나 부드럽기 때문에 혹여나 가지고 놀다가 사고가 날 위험은 적지 않을까요? 해당 재질은 앞코 쪽 뿔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길이가 짧아서 그런지 여기는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드니까 참고해주세요. 에오트리케라톱스의 프릴은 굉장히 화려해요. 우선 주둥이 앞쪽 부분과는 다르게 이제는 파충류의 피부 비늘처럼 전체적인 마감이 이루어지는데요. 가운데 큰 루트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펼쳐진 화려한 무늬들, 우선 살구색, 초록색, 그리고 청록색까지 3개의 무늬가 메인 바디 컬러인 초콜릿 색상과 조화를 이루게 된답니다. 다른 색들은 경계가 명확하게 스트라이프 형식으로 존재하는 반면 초록색은 약간 은은하게 적용됐지만 해당 무늬는 프릴의 밑부분만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사라지게 되네요. 참, 프릴의 재질은 부드러운 고무 재질입니다. 프릴 주변의 뿔은 도색 생략, 그리고 항상 아쉽다고 생각하는 뺨 부분에 솟아난 뿔 역시 도색 생략. 얼굴에 솟은 뿔들만 다 도색됐어도 에오트리케라톱스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걸요 마텔님. 아래턱에는 별다른 관절이 없고 입을 핵 하고 벌린 상태로 마무리됐어요. 입안 내부에 이빨이나 여타 추가 도색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입안 내부는 도색이 생략됐다지만 아래턱의 뒤쪽 부분, 여기에는 이제 곧 만나볼 몸통의 특이한 형태의 패턴 줄무늬들이 일부 새겨져 있는데요. 머리 아래쪽, 목 부분, 그리고 몸통의 아래쪽까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프릴의 뒷면 역시 디테일 마감 정도가 양호하고요. 보통의 마텔 뿔공룡 피규어들과는 다르게 목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모습,
밑부분은 별다른 줄무늬나 도색은 없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살구색의 줄무늬가 아래턱에서부터 이어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테일스래셔 스피노사우루스와 동일하게 몸통 부근에 DNA 스캔 코드나 다른 부속 파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몸통의 몰딩 자체는 굉장히 깔끔하고 확실히 이전에 발매된 제품들보다 피부 질감 표현이 정말 선명하다 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지 않나요? 피부 비늘 표현과 주름들도 잘 잡혀있고 테일스래셔 스피노사우루스 때처럼 피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은 크기가 큰 돌기 같은 것들도 여기저기 놓여 있답니다. 아래턱과 목 아래쪽에서부터 이어지던 살구색의 무늬는 몸통의 앞쪽, 앞다리 부근에만 놓여졌는데 진짜 패턴 하나는 정말 독특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과 몸통 부분에 꽤나 풍성하게 줄무늬가 새겨졌습니다. 근데 해당 줄무늬가 몸통 다른 부분에도 조금만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없잖아 있네요. 공룡의 네 다리, 육중한 몸을 지탱하기 위해 아주 튼튼한 모습으로 조형되네요. 앞다리는 어깨 쪽 부위에 놓여진 살구색의 무늬들과 함께 피부 질감 표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해당 줄무늬들은 사라지고 이제 주름이나 피부 비늘 정도만 남게 되는데요. 독특하게도 힌지 관절이 마디마디 적용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보여드릴 액션 기믹과 연관됐다고 조심스레 짐작을 해보고요. 발톱은 꽤나 크고 질감 표현 역시 존재는 하지만 역시나 도색은 생략. 이 부분 역시 눈 위의 솟은뿔과 동일하게 도색 처리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뒷다리는 앞다리와 달리 줄무늬가 시작부터 없다는 점, 마디마디 힌지 관절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들여봐야 할 부분은 없는 듯합니다. 발톱 도색이 생략된 건 역시 앞다리와 동일하네요. 자이언트 스래셔 에어트리케라톱스의 DNA 스캔 코드는 공룡의 발바닥의 스티커 형태로 존재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룡의 꼬리. 꼬리 길이가 이걸 짧다고 해야 할까요? 길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 하면 될까요? 길이 자체나 제품 전체의 분위기에 맞는 수준의 피부 질감 표현, 줄무늬는 애초에 몸통의 중간 그리고 뒤쪽 부분부터는 없었으니까 이제 와서 없다고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이언트 스래셔 에어트리케라톱스의 관절, 앞다리 부근에 마디마디 나눠진 힌지 관절 때문에 관절이 많은 것 같다 하고 기대하실 수도 있으나 과연 그럴까요? 가장 먼저 머리는 꽤나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해 보이지만 회전이 주관절이 되고 위아래나 양옆으로의 가동은 꽤나 제한이 크답니다. 목 역시 관절은 있다지만 액션 기믹과 연동된 것 같아 정작 좌우나 회전은 불가능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정도만 반복할 수 있네요. 앞다리는 액션 기믹과 연동됐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동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수로 한번 꺾었다가 뚝 소리가 나길래 얼마나 시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 힌지 관절로 연결된 마디들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흐물흐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위치 고정은 잘하면 가능할지도요. 근데 잘 조절해야 할 거예요. 대신 뒷다리는 앞다리와 다르게 조절할 수 있는 관절이 있는 대신 스피노사우루스처럼 딱딱 구역이 나눠졌고요. 그 이상의 가동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꼬리 역시 자유로운 관절이 아니라 액션 기믹과 연결됐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회전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역시나 고정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액션 기믹이 들어갔기에 앞다리의 힌지 관절들까지 적용시킨 걸까요? 자이언트 스래셔 에어트리케라톱스의 액션 기믹은 꼬리를 통해 작동시킬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꼬리를 위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 함께 연동된 부분, 공룡이 머리를 치켜 세우는 뿔공룡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다음으로는 꼬리를 회전시켰을 때 드디어 힌지 관절의 역할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힌지 관절이라는 게 맞물리지 않으면 흐물흐물하겠지만 정작 올바른 위치에 올바르게 작동된다면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액션 기믹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치 스피노사우루스의 꼬리 관절처럼요. 근데 소리까지 있었더라면 좀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소리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리뷰를 마치기 전 마텔의 뿔공룡 몇 마리를 데려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해먼드 컬렉션 아성체 트리케라톱스부터 사이즈 비교를 해볼게요. 자이언트 스래셔 라인업 이름에 있는 자이언트답게 꽤나 크기는 크게 발매됐습니다. 이 정도면 헤비탭 프로텍터였나요? 그 제품을 가져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제품을 바로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중형 사이즈로 발매된 나스토케라톱스, 이번에 리버스 라인업으로 발매된 나스토케라톱스도 하나 있죠. 그 제품 리뷰할 때 이 피규어 또 들고 나올 겁니다. 확실한 건 마텔이 그간 발매해준 뿔공룡들이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한 군데 모아놔도 꽤나 볼만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라기 월드 리버스 자이언트 스래셔 에어트리케라톱스의 총평을 매기자면요. 저는 함께 발매된 티라노 티탄이었나요? 그 제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특히나 저는 뿔공룡들의 머리를 처박은 모습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이번 에어트리케라톱스는 기본 자세, 어느 정도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한층 업그레이드 느낌이 드는 조형과 제품의 퀄리티, 그리고 독특한 패턴의 줄무늬 도색, 나쁘게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에어트리케라톱스 피규어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네요. 댓글에 자유롭게 한마디, 두마디, 10마디 상관없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